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2019년도 이제 1차 기출 문제죠. 농업 재보험법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역시 기출 문제는 보기 전부 4개 다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기출 공부다 라는 점 다시 강조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농업 재보험법령상 재보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보험 사업에 관한 문제는 늘 하나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보험 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더라도 보기에 나온 거라도 확실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공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부는 재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없다. 자, 여기서는 옳은 곳을 고른 거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정부도 재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은 없다. 그러니까 직영점은 없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볼게요. 재보험 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틀린 게 되겠죠. 자, 이런 약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농림축산부 식품부령, 정확히는 이제 장관이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험 약정서에는 재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분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물론 재보험 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포함되는 사항인데, 중요한 거는 분쟁도 다뤄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분쟁에 관한 거는 재보험 사업뿐만 아니라 서류, 각종 보험 사업에 관한 서류 작성 시에도 분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분쟁에 관한 사항도 꼭 들어가 있다라고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맞아 볼게요. 자, 농림부 장관이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주 등장하는 친구입니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요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런 재보험 사업에 관한 협의를 할 때는 농림부 장관은 꼭 해양부 장관과 협의하에 정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었네요.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보험법령상, 자, 이런 거는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따라오는, 그냥 꾸미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농업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읽어볼게요. 농림부 장관은 기업과 협의하여 제21조에 따른 농업재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땡땡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정답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농림부 장관이 협의해야 될 사람은 해양부 장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부 장관이 될 거고요. 여기서 분명히 보험기금이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로 연결해서 풀어보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자,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별표 하나 정도 하겠습니다. 자, 사항을 봐야겠죠? 자, 법 10조 2항, 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보험업법 95조 이런 것도 필요 없죠. 위반에 보험 안내를 한 자로서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경우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벌금이 500만 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자, 요거는 300만 원입니다. 서류에 관한 건 300만 원이 많아요. 자, 그리고 10조 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땡땡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더하면 11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기본서를 보고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농업재해보험법령과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나 손해자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자,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자, 먼저 옳지 않은 이유를 볼게요.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가 손해평가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손해평가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업계에 종사 중인 사람들은 손해평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 뜻은 손해평가사, 그리고 혹은 손해사정사, 이런 손해평가인이 한 명 이상이 있어야지 손해평가반이 꾸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가 아니어도 손해 전문인이 있으면은 손해평가반을 꾸릴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2과목에도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내용은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3개 내용은 맞는 정답, 옳은 얘기라는 거겠죠? 그럼 꼭 같이 봐줘야 되겠죠? 자, 2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가축재해보험도 농업재해보험의 일종입니다. 네, 가축도 농업재해보험에 포함되어 있어요. 농산물, 수산물, 가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를 공부할 때는 가축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손해평가 보조인이라면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네, 손해평가인도 보조인을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손해평가 보조인으로 구성된 손해평가반은 꾸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자,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도 하나씩 나오고 있네요. 자, 하기 위해 재해보험 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먼저 볼게요. 기억.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자, 이거는 포함되어야 됩니다. 니은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자, 이것도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디귿 보험계약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자, 여기서 실적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적을 보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사업 계획서니까 실적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디귿은 필요가 없고요. 리을 볼게요.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요거는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계획서에 넣어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체크해 보시면은 기억, 니은 이 두 개가 포함되어야 된다. 사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볼게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자, 그렇다면은 정답은 3번이에요. 보험료의 평가는 손해평가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농협이나 농금원에서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손해평가인, 우리 같은 손해평가사는 무엇을 하냐? 손해액을 평가하고요. 보험 가액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죠. 자, 요거는 2차랑 연결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좀 2차랑 연결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피해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고 얼마만큼의 있었는지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입할 때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 가액을 계산하는 또 식이 있어요. 그 보험 가액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서 보험 이제 신고를 할 때 농협에 보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피해 사실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손해액을 저희가 평가를 해야 돼요. 얼마만큼의 손해액이 있었는지 제조다 알가액을 비교해서 뭐 이제 산정을 하는 식들이 또 2차에 나오기 때문에 이 순서 지금 한번 얼핏이라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험료의 평가는 손해평가사가 하지 않는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볼게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교육 문제도 단골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봐야겠죠. 자, 재해보험 사업자는 위촉된 손해평가를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실시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번 피해 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은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 내용이다. 자, 맞는 말이고요. 정기교육 내용에 이제 현지조사표 작성을 하는 법을 실습을 합니다. 그거를 교육을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3번 보시면은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 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의 교육 내용에는 농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 조문별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가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기초지식을 배우는 내용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4번이 옳지 않은 이유를 볼게요. 자, 위촉된 손해평가인의 실무 교육 시 재보험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평가인은 교육비를 지급한다. 자, 거꾸로 되었죠. 재보험 사업자는 교육을 받으면 일정 수준의 교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근데 손해평가인이 재보험 사업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한다. 요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겠죠. 전국에 있는 손해평가인 분들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3번 볼게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 업무의 정지나 위촉에 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벌금, 과태료, 해지 이런 내용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손해평가인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요거 맞는 경우고요. 위촉에 해지가 되는 경우 중에 한 개입니다. 자, 두 번째, 손해평가인이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3개월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3개월간 업무 정지를 받는 경우는 명령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3번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게 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3번 같은 경우가 일단은 정답이 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이 됐으면 일단은 취소가 돼요. 해지가 아니라 취소가 됩니다. 근데 이게 해지랑 취소라는 게 되게 뉘앙스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실 추가돼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2년간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됐으면 명확한 문제가 됐을 텐데 33번 같은 경우 좀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히는 취소가 맞는 거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해지 자체라는 거를 보면은 일단은 위임이 된 상태에서 계약의 해지라던가 그렇게 예를 들어 보시면은 계약이, 그러니까 손해평가사가 되기로 한 계약을 하는 거죠. 그 계약이 사라지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취소,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고 너는 2년 동안 시험을 못 본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해지가 아니라 취소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애매한 뉘앙스, 법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하나, 그리고 추정,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지만 추정한다 혹은 확인한다 이런 단어의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4번 맞아 볼게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3개월간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인정보법에 관련한 거는 3개월이다 라고 해서 같이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거 중요하죠. 자, 1번 볼게요. 손해평가인은 법에 따른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이게 사실은 맞는 내용이지만 틀린 거는 뭐냐면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는 건 손해평가인이 아니라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평가반을 꾸려서 손해평가인들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2번 볼게요. 자기가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모집한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에 손해평가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요거는 2020년 2차 서술형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것도 한 번에 통째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친족이 모집한 보험 계약에는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뭔가 팔은 안으로 굽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배제를 하는 게 이제 원칙상 그렇게 되어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런 기준 같이 확인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됩니다. 자, 3번, 4번 틀린 내용 한번 찾아볼게요. 자, 자기가 가입하였어도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평가반의 구성에 참여할 수가 있다. 자,
본인이 가입한 농작물을 본인이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한 거고요. 4번 볼게요.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자, 2인 이상이 아니라 1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손해평가반은 보통 2명, 2명이 많이 구성이 되고요. 최대 5명까지 보통 구성이 되긴 하는데, 뭐, 1명, 1명으로도 손해평가사가 바쁠 때, 재해가 많을 때는 1명 혼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보도록 해야겠죠? 1번 농작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자, 당연히 해당할 거고요. 임산물에 발생하는 병충해. 자, 병충해라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은 되게 보상해주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농업재해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농업시설물에 발생하는 화재. 자, 화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특약으로 이제 발생해서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번 농어촌 주민의 주택에 발생하는 화재.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농어촌 주택에 불이 난 거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농업용 시설물에 해당되는 거 뭐냐면은, 보험 증권에 보통 기재되는 게 뭐냐면은 1번 보험 목적물이에요. 보험 목적물. 보험 목적물이라 하면은 벼 혹은 뭐 사과 이런 과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2번은 보험 목적물을 보호해주는 연관이 있는 시설물이에요. 이런 건 뭐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화재 특약을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3번처럼 보상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주택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차랑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에서 심의할 사항이 해당하는,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럼 기억부터 천천히 봐야겠죠? 자, 기억.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자, 이거는 해당이 됩니다.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이 보험 목적물을 우리가 인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일단 심의회, 농협에서 체크를 해요. 그런 사항들이 우리 2차 때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니은 보시면은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게 있는 이유는 정부에서 농업 이제 보험 관련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D급 볼게요.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자, 이것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보면은 전부 다 맞다.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상황이 생겼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보셔야 돼요. 뭐 물론 찍는다면은 기억이 3개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은 맞다라고 치고 뭐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이네요. 1번 볼게요. 재해보험 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자, 정답이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자, 일단 기획재정부 장관이랑 논의를 하는 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림부 장관이나 해양부 장관과 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게 틀렸다, 옳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말이라는 거겠죠? 봐야겠죠? 2번,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 재해보험, 인산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및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으로 한다. 자, 이 내용 중요합니다. 자, 양식, 아까 수산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수산물도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양식 수산물만 포함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이 추가된다. 그리고 임산물 재해보험이 추가된다 해서 재해보험이란 이 총 4가지, 하나, 둘, 셋, 넷, 이 4가지가 포함된다 라는 내용을 꼭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 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자, 이거는 보험 가입 기준이에요. 이거는 2차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2차랑 연관되어 있고요. 가입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또는 법인까지 같이 외워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4번,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먼저 이 손해평가사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해 범위죠. 보상하는 재해 범위는 대통령이 직접 정한 거고요. 직접은 아니겠죠. 누군가 보고서를 올렸겠죠. 어쨌든 발생 빈도나 피해 정도 그리고 손해평가 방법 등을 이제 고려해서 재해를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대통령령이 정했다라는 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38번까지 볼게요. 자, 38번.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자, 이런 문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외우기도 벅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히려 답만 외워주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정답을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재해보험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정확히는 이제 위탁을 받아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할 수가 없다 라는 거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일단은 수산업협동조항법은 거의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도 재해보험 사업, 농작물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재해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산림조합법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라는 거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은 게 이 두 친구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 그래서 우리가 좀 자주 보게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 한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39번부터 50번까지인데 그 영상은 제가 이제 좀 잘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